지금 살고 계신 집, 나중에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셨나요? 아니면 세금 좀 아껴보겠다고 미리 명의를 넘겨줄까 고민 중이신가요? 제발 그 위험한 생각, 2026년이 오기 전에 당장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합니다. 오늘 날짜 2025년 12월 28일, 이제 2026년 새해까지 딱 3일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속과 증여 체계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시니어들의 전 재산인 부동산과 상속 관련 세제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모르고 가만히 계시다가는 평생 땀 흘려 장만한 내 집을 세금으로 과도하게 내야 하거나 자식들 싸움에 노후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가슴 떨리고 눈이 번쩍 뜨이는 내 집과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를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살던 김씨 할아버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김씨 할아버지는 평생 아끼고 모아서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세금도 아낄 겸 자식에게 도움이 되고자 미리 증여를 해버렸죠. 그런데 2026년 바뀌는 세법과 증여 조건을 제대로 몰랐던 김씨. 할아버지는 지금 그 결정 때문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증여세 부담은 물론이고 자식에게 넘겨준 집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머물 곳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김씨 할아버지 한 사람의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국가는 여러분에게 세금 아끼는 법을 먼저 친절하게 전화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바뀐 법에 따라 고지서를 보낼 뿐이죠. 2026년부터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바로 상속세 계산 방식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는 논의가 본격화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유산세는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을 한 덩어리로 보고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을 나누어 갔더라도 세금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유산취득세는 각자 물려받은 금액만큼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게 우리 시니어들에게 왜 중요할까요? 재산을 여러 명에게 나누어 줄수록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낮아져서 전체 세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25년 말, 현재 무턱대고 증여를 해버리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공제 한도가 상속보다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026년 1월 1일이 되기 전 딱 3일 남은 이 시점에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동산과 상속 대변역 핵심을 파헤쳐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1가구 1주택 고령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관련된 세부담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집 한 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에서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아줬죠. 하지만 앞으로는 단순 보유 기간보다 실거주 요건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만약 내가 이 집에서 오래 살지 않고 전세를 줬거나 자녀 집에 들어가 사시는 분들이라면 새해가 오기 전에 명예 정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왜 이걸 해야 하느냐 하면 단 하루 차이로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수천만 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조정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시니어들의 은퇴, 자산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수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기 지역의 집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내가 내야 할 세금뿐만 아니라 내가 받는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료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습니다. 내 집값이 올라서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늘어나면 결국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2026년 신규 도입되거나 확대되는 상속 및 증여 가액 평가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아파트가 아닌 꼬마 빌딩이나 상가 등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해서 세금을 줄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세청은 감정평가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무조건 시세대로 세금을 매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직접 나와서 여러분의 건물을 샅샅이 훑어보고 현재 가치를 매깁니다. 이렇게 되면 예전처럼 적당히 신고하고 넘어가던 시대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자식들에게 집을 물려줘도 자식들이 세금을 못 내서 결국 집을 팔아야 하는 비극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재산은 집 한 채뿐이라면 자식들은 울며 그 집을 금매로 내놓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평생의 유산을 물려줬는데 자식은 오히려 빚더미에 앉아 부모를 원망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2025년이 지나기 전에 증여를 완료할지 아니면 2026년에 완화된 상속세 공제 혜택을 기다릴지 전문가와 상담을 끝내셔야 합니다. 상속세 자녀 공제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상향되는 안이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자식이 2명이라면 기존에는 1억 원만 공제받았지만 앞으로는 10억 원까지 세금 없이 물려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정보를 모르고 지금 당장 10%, 20% 증여세를 내며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돈을 버리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 3일의 시간이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은 2026년 개편되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과 혜택입니다. 내 집을 국가에 맡기고 매달 생활비를 받는 주택연금은 우리 시니어들의 마지막 보루죠.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과 기대 수명, 그리고 이유를 따져서 평생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2026년부터는 새로운 인구 통계와 금리 상황이 반영되면서 지급액 산정 방식이 바뀔 예정입니다. 만약 현재 집값이 고점이라고 판단되신다면 2026년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현재의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신다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025년 말 현재의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역대 어느 때보다 가입자에게 우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이 집으로 연금을 받아 풍족하게 살고 남은 가치만큼만 자식에게 주는 것이 합리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집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싶다면 새해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상담 예약이라도 걸어두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식에게 집을 넘겨줄 때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아무 조건 없이 명의부터 덜컥 바꿔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인데 설마 나를 내쫓겠나 싶으시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효도 계약서가 없으면 내 집에서 권리를 주장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로 증여와 상속에 관한 법원의 판결 기준이 훨씬 엄격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입으로만 하는 약속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더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반드시 문서화하고 공증받아야 합니다. 이걸 안 해두면 자식이 빚을 져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여러분은 길거리로 나앉아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자식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는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깁니다. 부모 자식 간에 법정에서 싸우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명의를 넘기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무서운 변화는 바로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세제 개편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매달 나가는 세금이 생존의 위협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2026년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낮춰주겠다고 하지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에 따라 실제 내야 하는 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 집값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만큼 국가에 내야 할 월세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이 가기 전 딱 3일 동안 여러분의 자산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는 겁니다. 상속세 자녀 공제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대폭 상향되는 안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1인당 5억 원씩 총 10억 원 이상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를 모르고 지금 10% 이상의 증여세를 내며 미리 재산을 주는 것이 과연 현명할까요? 오히려 지금은 증여보다 상속이 절세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다면 현재 시행 중인 1억 5천만 원 증여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년부터는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가 지금보다 10배는 더 꼼꼼해집니다. 국세청은 이미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계좌 흐름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현금을 조금씩 나눠준 것부터 자녀의 아파트 관리비를 대신 내준 것까지 모두 증여로 간주해서 세금을 때리겠다고 합니다. 모르고 넘어가던 소액 거래들이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 다 합산되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자식들에게 미리 돈을 나눠주실 생각이라면 2025년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돈은 나중에 국가가 다 가져간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세대 합가에 따른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도 요건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자녀와 함께 살면서 몸을 의지하려다가
오히려 집 두 채가 되어 세금만 수억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효도 주택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실거주 입증 절차가 눈물이 날 정도로 까다로워집니다.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소만 옮겨둔 건지 국세청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거짓으로 주소만 옮겨뒀다가 걸리면 가산세까지 합쳐서 집 한 채 값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무서운 변화들을 대비하고 계신가요? 국가는 절대로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오직 법전의 글자대로 여러분의 재산을 평가하고 세금을 가져갈 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고 방어막을 치지 않으면 평생의 노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2026년 1월 1일이 되면 상속세율 자체가 10%에서 40%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이는 국회 통과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도 이제는 지혜롭게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부동산 명의를 넘기는 것보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환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에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가 무서워서 못 파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더 심화될 것입니다. 지금 2025년 말에 주어지는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집의 가치를 지키고 내 노후의 평안을 지키는 것은 결국 정보의 싸움입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자식들도 자기 가정을 지키느라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줄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은행으로 세무서로 발품을 파셔야 내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해서도 증빙, 서류가 없으면 무조건 증여로 간주합니다. 차용증 하나 대충 써두면 되겠지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적정한 이자를 주고받았는지 그 돈의 출처가 명확한지 인공지능 세무조사관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이 국가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 전문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상속은 준비하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자식들 간의 소송과 원망으로 돌아옵니다. 내 자식들은 우애가 깊어서 안 싸운다고요?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잊지 마세요. 2026년 개정상속법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정 자식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면 나중에 반드시 법적 분쟁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신탁 제도를 활용하거나 유언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자식들의 화목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집 한 채가 자식들에게는 로또가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2026년 1월 1일입니다. 법이 바뀌기 전 2025년의 마지막 3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30년이 결정됩니다. 이제 중반부 이야기를 통해 부동산과 상속에 관한 2026년의 냉혹한 변화들을 짚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기 속에 항상 기회가 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줄 구멍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2026년에 새로 생기는 세금 감면 혜택들과 내 집을 팔지 않고도 자식들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넘겨주는 비결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 소중한 집을 국가에 기부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생명줄처럼 잡으셔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세금 때문에 밤잠 설치던 우리 시니어들에게도 아주 현실적인 탈출구가 하나 열립니다. 바로 고령자 주택 다운사이징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입니다. 정부에서는 2026년부터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살던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차익 중에서 최대 1억 원까지는 연금 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우리 시니어들이 큰 집에 묶여서 현금 없이 고생하는 것을 막고 그 돈으로 노후 생활비를 쓰라는 국가의 강력한 권장 사항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집값은 지키면서도 세금은 아끼고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까지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2025년 말까지의 기준이 유리한지를 현재 내 집의 공시가격과 비교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인적 공제 한도가 혁명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자녀 1인당 5천만 원에 불과했던 공제액을 5억 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2026년 세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이게 시행되면 자식이 둘만 있어도 상속세 계산 시 10억 원을 그냥 빼준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무서워서 자식들에게 미안해 하셨던 분들, 이제는 조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상속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증여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금 서둘러서 증여세를 내고 집을 넘겨주는 것이 2026년 이후에 상속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수억 원 더 손해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돈을 아끼는 가장 큰 기술은 바로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단 3일만 참아도 2026년의 새로운 세법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천군만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다면 현재의 혼인 출산 증여 공제 1억 5천만 원 혜택을 2025년이 가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정답이 다르기 때문에 2025년 12월 28일 지금 이 순간부터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은 2026년부터 도입되는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의 전면 확대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시가 10억 원 이상의 비주거용 부동산과 토지에 대해 국가 예산으로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예전에는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해도 운 좋으면 넘어갔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시세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큰 매물을 자동으로 골라냅니다. 그리고는 국가가 지정한 감정평가사를 보내서 실제 가치를 다시 매기고 세금을 소급해서 추징합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내가 예상했던 세금보다 2배, 3배 더 많은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재산 가치를 국가가 마음대로 정하게 두지 마세요. 미리 신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내 재산의 적정 가치를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2026년을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자세입니다. 공증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뼈아프게 강조드립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나눠줄 때 반드시 효도 계약서나 상속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 사무소에 가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2026년 개정법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낸 증여 반환, 소송에서 서면 계약서의 유무가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나중에 자식이 마음이 변해서 부모를 외면하더라도 공증된 계약서가 있으면 법적으로 내 재산을 다시 찾아와서 내 노후를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돈 때문에 원수가 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주민센터 복지 창구뿐만 아니라 대형 은행의 신탁팀이나 전문 세무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요즘은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내가 눈을 감은 뒤에야 자식들에게 안전하게 배분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런 금융 서비스들이 훨씬 대중화되고 수수료 또한 경쟁적으로 낮아질 것입니다. 내 소중한 평생의 결과물을 국가나 타인에게 허망하게 뺏기고 싶지 않다면 이런 현대적인 자산관리 시스템을 공부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 3일은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의 색깔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주거래 은행이나 믿을 만한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세요. 내가 가진 집의 정확한 시세와 2026년에 바뀔 예상 세금을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그 상담 비용 몇만 원 아끼려다 나중에 수억 원의 재산을 날리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보가 부족해서 당하는 손해는 그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직접 발로 뛰고 확인해서 만든 서류만이 여러분의 노후를 철통같이 지켜줄 수 있습니다. 2026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더욱 단단한 요새가 되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돈 문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더욱 화목하시길 기원합니다. 내 집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곧 내 인생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돈이 있어야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재산이 있어야 자식들에게 진정한 대접을 받는 것이 이 냉정한 세상의 법칙입니다. 저 지혜는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하고 풍요로운 삶의 주인공으로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대한민국 상위 1%에 준비된 어르신들입니다. 이 유익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전화번호부를 열어 소중한 친구나 형제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다 같이 정보를 나누고 다 같이 지혜로워져야 우리 시니어 세대가 사회에서 더 존중받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진심 어린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다음 영상에서 더 명쾌한 답변을 준비하겠습니다.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작은 빛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제가 밤을 새워가며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찾는데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2026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집값은 안정되고 세금 걱정은 사라지는 기적 같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울지 마시고 내 돈 덕분에 웃는 멋진 100세 인생의 주인공이 되세요. 저 지혜가 항상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등대이자 조력자가 되어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풍요롭고 당당한 2026년 새해 맞이하세요.